굿바이 차이나, 세계가 중국을 버린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죠. 그만큼 세계가 중국을 버리고 있다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서 2023년 3년 새에 258.3%가 늘었습니다. 3.6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3.6배. 2020년만 하더라도 인도의 외국인 투자는 232억 6,700만 달러가 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을 보세요. 810억 3천만 달러로 올라갔잖아요. 2023년은 833억 6,400만 달러까지 훅 뛰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2021년에 166억 8,400만 달러로 떨어지면서 뭐 인도가 지금 뭐 그 정도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를 인도를 삼았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투자 지금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1월에서 6월까지 전년 대비 29.3%가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전년에 33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29.3%가 줄어들었으면 여러분 이게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처참하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3,441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요 2023년 기준으로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330억 달러로. 올해는요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 여기에 또 30%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993년 275억 달러가 늘어날 때처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죠. 3.6배가 늘어날 정도면 인도가 이제 명실공히 말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중국을 대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도가 세계의 공장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인도는 보면요. 지금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인도 구자라트 주에서 말입니다. 마이크론 투자한 거 보세요. 2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PSMC는요 11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일본의 르네사스하고요 태국의 스타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하고는 1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물론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 지원금이 보면 마이크론에는 77% 정부 지원을 해주고요. 인도 정부가 해준다는 뜻이에요. PSMC에는 70%를 해주고요. 르네사스에도 70%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요.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마이크론 찾아가서 인도에 투자해줘. 그러면 77%의 정부 지원금을 줄게. 그렇게 해서 유도했다는 뜻이에요. 야, 이건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마치 스파이 기업처럼 취급을 하면서 마이크론에 생산하는 반도체 중국 기업인들이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인도는 그 기회를 아주 절묘하게 잡아서 인도에다 투자해. 인도 경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보조금을 줄게. 그렇게 해서 꿰차버렸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세계의 공장은 이대로라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이제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인도만 세계의 공장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습니다. 중국에서 학을 띄웠잖아요. 전 세계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지금 중국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 쫓아낸 거나 다름없이 중국이 대부분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당초 5대5라는 투자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결국 외국인들은 다 쫓겨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이것이 중국을 더 망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중국은 그만큼 최악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인도로 갑니다. 그런데 인도만 또 가면 중국과 똑같은 짝이 날 수도 있으니까 주변국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최근 5년간 대미 수출 증감률을 보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중국은 20.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132.9%가 늘었고요. 인도도 54.5%, 싱가포르도 52.1%예요. 태국도 76.9%가 늘었고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 하나를 세계의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전체를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가면서 컨트롤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중국은 결국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이 부상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초기에 중국이 기술력이 딸릴 때는 우리가 훨씬 이익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확 줄어버립니다. 부품도 줄었죠. 반제품도 줄었죠. 이제는 스스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 제국이 이게 기술력이 계속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에겐 타격이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에서 공부한 학습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나라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차제의 위험은 점점 커진다. 그런 생각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공급망이라는 것 중국에서만 부품이고 반제품이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나 동남아로부터도 수입을 하고요.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첨단 기술의 제품을 수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각국이 저는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초격차 기술을 가져가면서 뭔가 차별화 요소를 가져가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